자, 안녕하세요. 간지쌤입니다. 지난번에 실험한 샤를 법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지금 보시는 탐구활동지 7번을 보실 거예요. 자, 실험 보고 작성하기 140페이지부터 141쪽을 실험을 했고, 자, 실험 제목 기체의 땡땡과 땡땡의 관계 알아보기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온도와 부피를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알아볼게요. 자, 준비물. 자, 지금과 같이 이런 준비물로 실험을 했었죠. 자, 문제는 요겁니다. 관련 이론. 자, 여러분들이 관련 이론을 쓸 때 지난번 실험을 보니까 잘 쓴 애도 있지만 잘 못 쓴 애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잘 볼게요. 자, 관련 이론에는 이 실험에 관련된 과학 개념을 교과서에서 찾는 겁니다. 또는 추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도서 및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어떠한 과학 개념이냐? 이번 실험의 핵심은 바로 샤를 법칙입니다. 샤를 법칙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냐?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교과서 142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적으면 그게 관련 이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약하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샤를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그리고 이 사람이 1787년에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발견했었죠.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는 어떠한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자, 여기의 핵심은 요겁니다. 압력 일정, 일정한 양, 기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 자, 이때 일정한 양, 이게 밀폐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보일의 법칙에서도 밀폐시킨 기체를 실험했죠. 이번에도 밀폐시킨 기체 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 볼까요? 샤를 법칙을 이제 그래프로 이 사람이 샤를이 나타냈는데 온도가 있고 부피가 있습니다. 각 축에 해당하는 점을 볼까요? 세 점에 요점 세 점이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올라갈 때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또 온도를 더 증가시켜 봤더니 또 부피가 증가했다. 자, 샤를이 갖고 한 실험 도구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점점점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 증가, 온도가 증가, 부피 증가. 이 세 개의 점을 연결하니까 이렇게 직선. 자, 이게 바로 온도와 부피가 서로 비례한다는 걸 나타내는 비례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린 압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밀폐시킨 일정한 기체죠. 자, 기체 입자들이 8개 있죠. 여기도 8개. 자, 여기 보면 일정한 양 밀폐시킨 요 실험 도구는 실험실에서 한 겁니다. 실험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몇 기압일까요? 위에서 누르는 기압 몇 기압? 1기압입니다. 그런데 이 1기압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고 그래프를 얻었던 겁니다. 샤를이 이런 실험을 해서 이런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실험을 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얻으면 실험이 잘 된 거죠. 자, 그러면 왜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할까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압력이 일정하다 되어 있죠.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한다. 왜 비례할까요? 자, 그거를 우리는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온도가 0도이고 부피는 요 정도의 부피를 해당하는 여기에 점을 찍었어요. 자, 요 안에는 밀폐된 일정량의 기체가 있었죠. 자, 이때 샤를이 한 실험이 바로 온도를 높여볼 거예요. 여기서 온도가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온도를 1단계로 했더니 아까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올라갔죠. 자, 그리고 또 온도를 더 높여볼게요. 화력을 더 세게 합니다. 자, 세게 했어요. 불꽃을 하나 더 증가시키니까 야, 더 부피가 더 늘어났죠.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해볼까요? 온도를 불꽃을 더 늘려서 온도를 더 올려봤더니 부피가 늘어났어요. 왜 우리가 요 일정량의 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났을까요? 그러면 다시 0으로 가볼까요? 자, 0일 때는 왜 이렇게 부피가 작고, 자, 여기일 때 온도를 높일수록 왜 자꾸 부피들이 왜 올라갈 걸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자, 더 올려볼까요? 이 정도. 자, 이렇게 비례관계.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이게 왜 이럴까요? 여기 나와 있죠. 잘 봐요. 여기 0도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최고의 온도일 때는 이렇게 움직인다.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움직이죠. 뜨거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너무 더워서 친구를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움직일 공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더 충돌을 이쪽으로 더 해서 더 빠르게 밀면서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뚜껑이. 그런데 위에서 누르는 기압이 어때요? 위에서 누르는 기압은 항상 1기압이니까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밖에서 지금 1기압이고 요 내부도 1기압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온도가 다 떨어진다. 자, 밖에서 1기압, 내부도 1기압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빠르기랑은 달라요. 얘가 더 빨리 움직이죠. 왜? 온도가 높으니까 뜨거워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활발히 움직이고 그래서 부피가 커져서 공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죠. 자, 보세요. 그림과 같이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운종의 입자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니까 부피를 더 확장시켰던 거죠. 충돌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관련 이론과 관련된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관련 이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으로 넣을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표와 그래프를 그리는 실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요 용지만 나눠줬죠. 그래서 각 모둠별로 요거 하나씩 줬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 나왔어요. 자, 60도일 때 14.8, 58도일 때 12.6. 자, 요렇게 나왔고, 이게 중요해요. 바이알 입구에서 글리세롤까지 거리. 자, 바이알 입구에서 글리세롤까지 거리. 이게 바이알 입구에서 글리세롤까지 거리는 바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변환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온도는 가로축에 있고, 바이알 입구에서 글리세롤까지 거리는 세로축에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예로 들어볼게요. 요거, 60도일 때 14.8을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인 줄 알았죠? 아니죠. 60도이니까 60도일 때 몇 가지? 14.8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14.8. 14하고 16 사이에는 15가 있고 거기 약간 밑에 14.8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은 거예요. 자, 58도일 때는 여기에요. 12.6. 12.6은 여기죠. 13이 가운데니까 12하고 13 중간이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56도일 때는 9.3, 6.7, 2도씩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연결해 보니 직선이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는 바이알 입구에서까지 글리세롤에까지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했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밀폐된 기체의 부피인 거죠. 기체의 부피가 바로 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리가 길면 길수록 공기의 양이 많아져서 부피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부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밀폐된 기체의 부피. 그리고 온도. 자, 온도, 부피 이렇게 비례 그래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기서 본 거죠. 샤르르 법칙 관련 이론에서 온도와 부피, 밀폐된 기체의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커진다. 이게 바로 샤르르 법칙이었죠? 자, 요게 바로
요 실험을 했었던 거예요. 요 실험 잘 보세요. 우리가 요게 바이알이고 바이알 입구가 여기였죠. 바이알 입구에서부터 요 기체까지 거리를 쟀던 거죠. 자, 그리고 요 실험을 해서 밀폐시켰죠. 요 녹색 보세요. 요 녹색 글리세롤을 딱 놓으니까 이렇게 밀폐가 돼서 더 이상 새지 않는 기체의 부피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60도일 때 기체, 자, 기체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했어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했고 지금 한쪽이 열려 있고 이쪽은 막혀 있죠. 자, 그런데 글리세롤을 넣고 밀폐시켰어. 그래서 이제는 밀폐된 기체가 됐고, 그리고 온도에 따른 요 부피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었던 거죠. 자, 여기에 글리세롤을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의 기체가 됐죠. 이제 샤를의 법칙을 실험하기에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도 떨어지면은 2도 떨어지면은 이제 또 표시하라고 했을까요? 자, 2도 떨어질 때마다 58도일 때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표시했고, 또 56도일 때 이렇게 내려왔었죠. 점점점 이 글리세롤이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표시하다 보니까 52도일 때 표시된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표시된 거죠. 자, 이렇게 2도씩 떨어질 때마다 딱딱딱 표시된 거예요. 그럼 여기 제일 위에가 몇 도였죠? 60, 그 다음 58도, 56도, 54도, 52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했던 게 뭔가요? 바이알 입구에서, 바이알 입구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각각에 해당하는 거리를 측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험 보고서를 잘 제대로 안 읽어서 여기에서부터 쟀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재라고 했던 거예요. 설명서를 잘 읽고 우리가 그 지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여하튼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온도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죠.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감소할수록 거리는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리는 감소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증가할수록 거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다. 자, 이 거리 증가, 온도 증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 하나요? 같이 증가하는, 같이 감소하는 비례 관계. 자, 그리고 이때 기압, 우리 실험실 몇 기압이었죠? 항상 1기압, 압력은 일정해졌죠. 자, 무슨 법칙과 가까워지는지 알겠죠? 그리고 요 거리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요 안에 있던 기체의 뭐가 긴다는 거죠? 부피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피, 온도가 서로 비례관계이고 압력은 일정하다. 이게 바로 샤를의 법칙. 그래서 이번 실험은 이렇게만 실험이 된다면 샤를의 법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실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각각의 그 결과와 그림을 이해하면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4번 실험의 결과를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바이알 내부의 공기 온도가 감소할수록, 떨어질수록 바이알 입구에서부터 글리세롤의 거리는 떨어진다. 이렇게 해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반대로 바이알 내부 공기 온도가 높아질수록 바이알 입구에서부터 글리세롤에까지 거리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와 그래프를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바이알 내부의 공기 온도와 바이알 입구에서부터 글리세롤의 거리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처럼 해도 되고 아래처럼 비례다, 반비례다라는 걸 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거는 가로축과 세로축만 읽은 거예요. 뭐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서로 올라가고 서로 비례하고 가로축, 세로축 읽기만 한 겁니다. 이런 것만 적어주는 게 바로 결과 분석입니다. 그럼 이제 6번으로 갑니다. 최종 결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관련 이론과 결과 분석을 결합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결합하냐? 아까 5번에서 뭐가 나왔죠? 바이알 입구에서 글리세롤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거리가 클수록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그랬죠. 부피가 커진다는 말은 결국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이거를 이제 바꿀 겁니다. 이렇게. 자, 5번 실험의 결과의 분석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바이알 내부의 공기 온도와 바이알 내부의 공기 부피는 비례한다. 사실은 이 부피가 아니라 거리였죠. 거리가 올 자리에 거리가 부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온도와 거리가 비례했지만 우리가 분석한 결과 부피에 해당하는 게 바로 거리이므로 온도와 거리에서 온도와 부피가 서로 비례한다는 관계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통해서 관련 이론을 갖고 설명해 볼게요. 자, 따라서 2번 실험을 통해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었죠. 그래프로도 나타냈고. 그리고 이때 단 기체의 압력은 일정했었고 기체의 양 글리세린으로 막았기 때문에 밀폐했기 때문에 양도 일정했죠. 그래서 따라서 2번 실험을 통해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적으면 100점에 해당하는 보고서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샤를의 법칙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선생님이 직접 실험해 보일게요. 액화질소를 이용한 실험과 그리고 뜨거운 물을 이용한 실험 간단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시범 실험으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내일 보고서, 재미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내일 봐요. 안녕!